요건 하나 가야 되겠다. 군대에서 잡았던 생물들. 량기 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 글입니다.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어보는 군생활썰입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워낙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 중에 동물과 같은 야생생물이 껴있던 사건들이 항상 제가 껴있었던 것 같네요. 군생활하면서 선임들과 동기들이 이 새끼는 사회 나가면 파업으로 되려나 보다 할 정도로 생물 콜렉션을 모았으니 말이죠. 사실 제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죄다 모으고 보는 병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물 쥐. 군대 처음에 들어가서 잡았던 생물이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파릇파릇한 빡빡이들이 바글바글한 추운 겨울이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훈련소의 훈련병들은 PX를 이용할 수 없는 시기인데요. 맨날 짬밥에 일주일에 한 번 줄까 말까 한 건빵과 주말이 돼서야 종교 시간대에 맛볼 수 있는 초코파이 말고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우린 콜라하고 육개장도 줬는데.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하는 용감한 몇몇 애들이 보급창고에 건빵을 훔쳐. 뭐? 훈련소에서 건빵을 훔쳐? 종기 때 받은 간식들을 꽁쳐두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꽁쳐두는 음식을 까먹고 안 먹다 보면 썩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쥐와 벌레들이 꼬여 막사를 한번 엎어버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교들은 매일같이 관물대와 천장, 창틀, 점호대마다 확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용사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생천외한 방법으로 취식물들을 꽁쳐뒀는데 한 번은 창밖에 손이 닿는 나무에 줄을 묶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마냥 음식들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점호가 끝나면 다시 들여오는 별 미친 짓을 하는 미친놈들도 있었죠. 그런데 취식물 하나를 잘못 숨겨서 봉지가 뜯어져 있거나 혹은 전에 수료자들이 숨겨놓고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취식물들이 썩어서 쥐와 벌레들이 모여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치 찍찍거리는 어떤 작은 생물이 이리저리 천류된 관물대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요란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막산에 쥐가 한 번이라도 발견되는 상황이 보고된다면 모든 병사들은 모든 관물대에 싹 다 연병장으로 빼놓고 관물대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하나하나 다 털어서 취식물을 찾아야 하고 온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쥐를 잡아야 하는 아주 귀찮은 일이 연출된다는 조교와 소대장에 늘 신신당부가 있었지만 진짜 쥐가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와 주변의 훈련 동기들은 일단은 모든 생활관의 문과 창문들을 다 닫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쥐몰이를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항상 조교와 소대장이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우다가 들키는 순간 전병력은 관물대를 들쳐오고 연병장으로 나가 얼차려를 받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미션 임팔서블처럼 마냥 소리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말조차 꺼내지 않기 위해 하지도 못하는 엉터리 수화까지 동원하면서 쥐몰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나 봐요. 일생활부터 30여 명의 인원이 건물대 안을 사사히 뒤지면서 클리어가 된다면 빠져나가자 빡빡하게 이동하면서 다음 생활관으로 이동하면서 건물대를 지었는데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4생활까지 도착했던 우리는 드디어 침구류 밑에 숨기고 저희를 노려보던 쥐 한 마리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고 곧이어 빗자루를 동원해서 하키라듯이 쥐를 맨 끝으로 생활관으로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몰아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다는데 잡아내는 게 영 쉬운 게 아니었는데 이놈의 쥐가 정광석화 마냥 미친 속도로 건물대 사이를 넘나들었는데 이게 사람의 속도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속도였습니다. 시간 또한 저희 편이 아니었던지라 10몇 분 뒤 청소 시간이 오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됐죠. 그때 쥐가 원천 봉쇄되어 있던 우리들 사이에 틈이라도 본 것인지 갑자기 제 쪽으로 미친듯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하면서 저에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쥐를 어찌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서 발로 까버렸습니다. 그대로 쥐는 튕겨나가 청소도구함에 꽂혔고 그 쥐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찰나에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무지개 다리를 쉽게 건너게 해주었죠. 나중에 수료하기 5일 전쯤 조교한테 쥐가 나왔었는데 우리 그냥 우리끼리 잡았다고 얘기를 했고 우린 건물대 밖으로 안 빼도 되겠다고 하하오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연대의 기수가 하필 해를 마무리하는 막번 기수여서 저희가 쥐가 나오던 말던 어차피 모든 건물대를 빼고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생물 살모사. 자대를 배치받고 기동타격대로 철조망 순찰을 돌고 있던 무척 더운 초여름 때였는데 이제 막 초소 보수 공사를 시작한 터라 낮에는 전병력이 철조망과 울타리 담 근처에서 모든 수풀을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으악! 후레쉬를 땅에 비추면서 철조망을 따라 앞을 걷는 중 뭔가 기다려 꾸불꾸불한 게 S자로 웨이브를 타면서 기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선임에게 구렁이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고 곧바로 같이 순찰내온 기동 타격대의 인원들이 모였죠. 땡땡땡 병장님, 여기 저희 부대 보수 공사구역이지 않습니까? 뱀이면 위험한데. 아 그니까 이러다 누구 하나 물려서 실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모든 선임들이 뱀을 무서워했고 오직 저만이 그 뱀을 처리할 수 있었죠. 평소에 베어 그리스를 존경했던 저인지라 뱀을 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일단 주변에 있는 기다랗고 단단하고 유연한 나뭇가지를 선별해서 가져온 뒤 가지가 많은 부분을 채찍 삼아서 사정없이 뱀에게 휘둘려서 내리 꽂았습니다. 우선은 기절시키는 거였죠. 뱀이 정신을 못 차리게 계속 나뭇가지로 갖다 뱀을 조합하면서 타작질을 한 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없어진 것을 틈타 재빠르게 머리 쪽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집게 모양으로 머리 부분과 종아리 부분을 꽉 눌러 들어 올렸습니다. 잡았습니다! 저는 마치 지우가 포켓몬을 잡은 것 마냥 베어그리스가 단백질을 수확한 것 마냥 기뻐하면서 뱀의 머리를 들어 올렸지만 주변에 있던 선임들 전부 저와 거리를 두고 있었죠. 뱀을 포획한 저는 난생 처음 잡아본 뱀을 보면서 신이 났고 신이 난 채 한 손에 뱀을 잡고 그대로 막수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증거물 같은 취지로 들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휘 통제실에 도착한 저는 당직사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충성! 기동타격 때 인원 순찰 맞추고 복귀했습니다. 그래 뭐 문제 없었지? 일병 땡땡땡 뱀 잡았습니다! 하면서 저는 당직사령에게 손에 쥐고 있던 뱀을 던져서 보여주었고 당직사령은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약간 문제가 있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뭐가 문제인지 인지를 하지 못했고 주위를 둘러보니 엿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하필 지휘 통제실에 지통실 개원들 간부 그리고 부대장 회의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웬 미친놈이 뱀 잡았다고 지통실까지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당직사령님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땡땡아 일병 땡땡땡 죄송합니다. 아니 왜 잡아왔냐? 보수공사 구역에 뱀이 나왔는데 작업하는 병력이 다칠까봐 잡았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일단 그 뱀을 좀 내려놓겠니? 뱀을 내려놓기 전에 당직사령이 뱀을 좀 보자면서 휴대폰으로 대조해서 뱀을 관찰하더니 야이씨! 그 살모사잖아! 물렸어 안 물렸어? 에? 안 물렸습니다. 야 일단 놓고 군홧발로 밟아. 야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뱀을 바닥에다 내던지고서 군홧발로 뱀의 대가리를 사정없이 밟아서 무지개 다리를 보내주었죠. 너 뭐 도살자냐? 이거 처음에는 이거 무슨 뭐 파브르라 그러더니 뭐 도살자구만. 동물 저승사자요. 그래 네가 작업병사들 걱정해서 살모사까지 잡은 건 잘한 건데 너 이거 물렸으면 오히려 엿되는 거였어. 이번 일은 그냥 보고 안 할 테니 포상도 징계도 없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라면은 살모사를 잡는 것이 포상이었는데 지통실까지 들고 온 게 너무 충격적이라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끝났죠. 세 번째 생물 비둘기와 참새. 살모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마 상병 찍은 지 얼마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참 부대 내에서 베어그릴스 칭송받던 저는 부대 내 매미, 잠자리, 사마귀 닥치는 대로 다 잡아서 가지고 노는 그런 놈이 되었습니다. 슬슬 군생활도 심심해지는 시기였고 친했던 처부 선임들도 다 전역해버리던 저라 저의 수집 생활을 막던 이는 별로 없었죠. 오히려 잡아오면 같이 재밌게 곤충 배틀을 하거나 하면서 놀아줬습니다. 여튼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슬슬 더위가 가시고 솔솔한 바람이 불던 가을이 오고 있던 시절 저는 새로운 후임을 데리고서 운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버스를 타고 부대 안에 코스를 너 버스 운전병이었어? 버스 운전병 개꿀. 여기저기 운전하면서 옆에 타고 있던 후임에게 길을 익혀주던 찰나 무언가 앞에 범퍼 쪽에 창문지에 퍽 하면서 부딪혔습니다. 설마 옆대대가 키우는 진돗개나 짬타이거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차를 멈추고서 세려서 확인해보니 다행히 개나 고양이는 아니었고 비둘기 한 마리가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집 본능이 또다시 발동되었죠. 그대로 비둘기를 차에 실었고 수송부로 복귀했습니다. 버스에서 대충 후임에게 파킹 시켜놓고 또 신이 나서 양손으로 기절한 비둘기 잡고 운전병 대기실로 갔습니다. 내가 뭐 잡아왔게? 니 또 뭐 이상한 거 잡아왔지? 뭐고 미친놈이 비둘기를 잡아왔네. 동기들과 후임들이 여태까지 잡아온 것 중 제일 어처구니 없는 생물 비둘기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잡아온 걸 보고 다 나자빠졌습니다. 야 근데 이제 어떡하냐 이거. 막상 잡아와보니 곤충처럼 싸움도 시킬 수가 없고 얘가 날개가 부러진 건지 문을 열어줘도 날아가질 않았죠. 비둘기가 툴툴 이러는 이름만 지어주고 제가 잡아오는 벌레나 곤충들을 먹이면서 수송부에서 몰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도 가지 못해 우리는 둘둘이가 싸늘한 죽음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다친 부위가 악화되어 죽었던 것이라 다들 아쉬워했죠. 둘둘이 수송부 뒷 공터에 땅에 화장시켜 주었습니다. 둘둘이가 타면서 그 사체 타는 냄새를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약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둘둘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살렴. 네가 박았잖아.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참새가 수송부에 나타났습니다. 총총총 뛰어다니며 수송부 안에 들어온 그 참새는 둘둘이와 똑같이 날개가 꺾여서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둘둘이가 환생해서 돌아온 것처럼 여겨서 그 참새를 포획하여 다시 운전병 대기실에서 키웠습니다. 그 참새에게도 둘둘이란 이름 지어줬고 2대 둘둘이는 1대 둘둘이보다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후임이 실수로 둘둘이를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서 그대로 둘둘이는 탈출을 감행했고 그때 제가 없던 데라 둘둘이를 놓치고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날지도 못하는 작은 참새가 어디 가겠니? 부디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이후 3대 둘둘이가 찾아오겠지 하면서 새로운 새를 기다려보였지만 새는 오지 않았죠. 둘둘이라 지은 이름은 제가 좋아하는 치킨집 이름이 둘둘치킨이어서기 때문입니다. 사이코 확정 짓는 말이네. 네 번째 생물 독개구리.